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가까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봤죠. 잔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아침이야. 아들 방 문을 살짝 두드리며 부드럽게 깨웠어요. 28의 아들 민수는 대기업 사원으로 어머니의 성실함을 그대로 닮았죠. 단둘이 살아온 지 오래 그들의 아침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어제 민수가 꺼낸 그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민수가 부엌으로 나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그 사람 말인데요. 응, 좋은 사람이구나.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전공의를 하고 있어요. 순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어떤 일을 겪어봤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상대방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법무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민수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이 시청역에 도착했어요. 순이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법무부 청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청사 로비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같이 탄 동료가 순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순이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우리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동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순이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다른 동료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이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젯밤에 일찍 잤거든요. 순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하루 업무를 시작했어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계약서 검토, 법무자문, 각종 회의 자료 준비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손에 잘 들어왔어요. 민수의 결혼 소식이 힘을 주는 것 같았죠. 오전 내내 법무 검토,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어요.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수정 의견을 달았죠. 동료들은 순이의 꼼꼼함에 늘 감탄했습니다. 순이 씨가 검토한 거는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순이 씨, 민수 씨 결혼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순이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상견례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상대방은 어떤 분이에요? 의대를 나와서
전공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의사네요. 순희 씨 같은 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복이 많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상대방 부모님들은 분명 훌륭한 분들일 테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검찰청과의 협조 업무로 외근을 나가야 했어요.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죠. 이런 업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조계 인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를 단순한 업무 관계로만 여겼어요. 검찰청에 도착해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순이 씨, 오늘도 수고하러 오셨네요. 네, 서류 처리 때문에 왔어요. 상대방은 검찰청에서 오래 근무한 박 팀장이었어요. 순이와는 몇 년째 업무를 함께 해온 사이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우리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박 팀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해요. 순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 팀장이 관심 있게 물었죠. 상대방은 어떤 분이에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은 인연이네요. 순이 씨 같은 분이 사돈이 되는 집은 복 받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업무를 함께하며 쌓인 신뢰였어요.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죠. 이런 인연들이 앞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업무를 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동안 미처 못한 일들을 처리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죠. 순이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봐요. 순이도 정리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평범하지만 충실한 하루였죠. 무엇보다 민수의 결혼 소식이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응, 민수야.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민수가 따라와서 도와주었죠. 엄마, 그 사람 이야기 좀 더 들려드릴게요. 순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렘과 궁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야? 이름은 은주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26이에요. 어느 의대를 나왔어? 서울대 의대요. 순이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서울대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조금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죠. 대단하네. 그럼 부모님들도 훌륭한 분들이겠구나. 민수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순이는 민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상대방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이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어떤 일을 겪어봤는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물론이야.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상대방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똑똑하고 성격도 좋다고 했어요. 순이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죠.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상견례 때 처음 뵙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볼게. 순이는 내심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라니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민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혼자서 아들의 상견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어요. 민수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순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하고 선물은 뭘 가져가야 할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 민수의 모습들도 담겨 있었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민수를 만들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있을 상견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수의 행복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순이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것으로 충분했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보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들께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오랜 공직 생활이 그녀에게 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곧 민수의 상견례도 있을 거였죠.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혹독할지를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말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죠.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순이야. 넌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클로젯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목걸이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이 있어 보였죠. 민수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야, 너도 긴장하지 마.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에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니 순이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민수야, 여기 비싸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준이는 마음을 다잡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예약된 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테이블에 도착하니 상대방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부터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상대방 부모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상대방 어머니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이의 옷차림부터 가방까지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민수 어머니시군요. 상대방 어머니 영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이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죠. 어디서 일하세요? 영숙의 첫 질문은 직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준이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이시군요. 영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겨우 공무원인가 하는 뉘앙스였죠. 그 옆에 남편 종석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그들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했어요. 준이와 민수는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저희는 둘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영숙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사법고시 출신이고요. 종석도 거들어 말했어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스펙이 너무 화려했어요.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방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력과 배경을 늘어놓았어요. 준이에게는 형식적인 질문만 던져질 뿐이었죠. 민수 어머니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영숙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방의 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아, 영숙과 종석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준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민수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겠네요. 영숙의 말에는 동정 어린 톤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그나마 다행이라는 듯한 어조였죠. 준이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 은주는 의대를 나와서 전공의를 하고 있어요. 영숙이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의가 될 거고요. 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반면 민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던데 어느 대학 나왔어요? 종석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가 지방국립대학 출신이라고 하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관심이 없음을 표현했어요.
식사 내내 순이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상대방 가족의 자랑으로 채워졌어요. 순이에게는 몇 개의 질문만 던져졌고 그마저도 답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종석이 물었지만 순이가 답변을 시작하자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순이의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영숙이 화장실에 간다며 순이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따라갔어요. 화장실에서 영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면을 벗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가족과는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숙은 냉정했습니다. 학벌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까지. 영숙이 말을 이었어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순이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랜 공직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으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아이들이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순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요.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 아니라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순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영숙과 종석은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이와 민수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이는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죠.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순이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숙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준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는 말들이요. 순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사람일까요?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지만 꿈에서도 영숙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순이는 우울했어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이 씨,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잘 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순이 씨,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검찰청 업무로 외근을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박 팀장과의 만남도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이 씨, 어제 상견례 어떠셨어요? 박 팀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순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만나 뵈었어요. 좋은 분들이셨나요? 순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너무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죠. 네, 좋은 분들이었어요.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이렇게 상한 적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 부모님이 연락 왔어요. 순이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시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두려웠어요. 또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할까 봐서였죠.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이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런 시련까지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자신이 민수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숙의 차가운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출근에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순이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준의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순이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언제? 이번 주말이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순이는 벌써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싶었죠. 주말이 되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순이는 지난번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영숙과 종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가 인사하자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영숙이 바로 말을 꺼냈어요. 민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이의 마음이 또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싶었어요. 저희 가족 모임에 가끔 참석하시게 될 텐데.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대화가 잘 통할지 걱정이 되네요.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자신의 수준이 낮다는 뜻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친척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에요. 종석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순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색할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이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교양이나 품격 같은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순이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교양이나 품격이 없다는 말이었죠. 민수가 눈치채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영숙은 시큰둥했어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런 식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민수 어머니는 취미가 뭐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해요. 어떤 책을 읽으세요? 주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영숙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런 가벼운 책들 말이군요. 저희는 주로 인문학 서적이나 전문 서적을 읽어요. 또다시 순이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일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영숙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말인데요. 순이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저희 쪽에서 웨딩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요. 얼핏 좋은 제안 같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대신 민수 어머니 쪽 하객은 좀 제안해 주셨으면 해요. 순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무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면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어요. 종석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하객들과 수준 차이가 날까 봐서요. 순이는 그제야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었죠. 제 동료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에요. 순이가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영숙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모욕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순이는 펑펑 울었어요. 민수가 들을까봐 방문을 닫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채고 걱정했어요. 순이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랜 동료인 미경이 다가왔어요. 순이야,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어요. 미경아, 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순이는 조심스럽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더라. 미경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순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엄마, 약혼식 날짜를 정하자고 하시네요.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어요. 약혼식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였죠. 언제로 하자고 하시는데? 다음 달 말이요. 장소는? 강남의 호텔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순이는 벌써 걱정이 되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주말 약혼식 장소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함께 장소를 둘러봤어요. 어떠세요? 영숙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좋네요. 순이가 답하자 영숙이 비용 이야기를 꺼냈어요. 비용이 꽤 나가는데 괜찮으실까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랐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금액을 말해주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비쌌어요. 좀 부담스러우네요. 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럼 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볼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말은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어조는 냉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약혼식 비용도 문제였지만 그들의 태도가 더 문제였어요. 마치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가계부를 꺼내봤어요. 약혼식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습니다.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순이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은주 부모님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시네요.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유가 뭐래?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엄마 때문이지?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안 배경이 맞지 않는다고. 순이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영숙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민수 어머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이는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할지. 영숙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민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존심도 소중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동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순이는 마음을 다잡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민수가 기뻐하며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결혼식 날짜가 확정됐어요. 순이도 아들의 기쁨에 함께 웃었습니다. 언제야?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좋네. 이제 정말 결혼하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또 무슨 일인지 걱정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결혼식 말인데요. 영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순이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쪽 하객들과 수준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아요. 순이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하지만 영숙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요.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영숙의 말에 순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거침없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하객들은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니 무슨 뜻인지. 순이가 물었지만 영숙의 답변은 더욱 모욕적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 임원들이요. 공무원과는 수준이 다른 분들이죠. 순이는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 어머니.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자존심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순이는 자문자답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살아온 게 그렇게 하찮은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인연을 맺을 수는 없었어요. 출근길에 순이는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김 과장이었어요. 김 과장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오랜만에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김 과장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점심시간에 또 다른 동료에게도 연락했어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박 팀장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시간 되실 때 한 번 만나 뵙고 싶어요. 박 팀장도 흔쾌히 응해 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오후에는 법무부 내 상급자들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순이의 성실함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순이 씨가 뭔 일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순이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국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순이 씨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맥의 진짜 가치를요. 그들은 모두 순이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순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은퇴한 선배들, 다른 부처로 이직한 동료들까지 모두들 순이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리가 도와줄게. 선배의 따뜻한 말에 순이는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속에 뭔가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격과 수준을 따지고 싶다면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새롭게 솟아올랐어요. 동료들도 순이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순이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그런가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상대방 가족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순이는 자신의 주소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연락처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대법원, 검찰청, 법무부의 핵심 인사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혹시 내가...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의 진짜 가치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학벌이나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순이는 오랜 동료인 미경과 만났습니다. 미경아, 너 혹시 최 대법관님 연락처 있어?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대법관님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순이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긴 한데, 정말 필요한 일이야? 응, 정말 중요한 일이야. 미경은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조심해서 연락해. 함부로 연락드리면 안 돼. 알아, 고마워. 순이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후에 순이는 용기를 내어 최 대법관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순이입니다. 아, 순이 씨, 오랜만이네요. 대법관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대법관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순이 씨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순이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저녁 무렵 순이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의 김 부장검사님께였어요. 김 부장님, 순이입니다. 어머, 순이 씨,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순이는 이분께도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김 부장검사님의 답변이었어요. 순이 씨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리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이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결혼식에 갈 거야. 민수가 이야해했어요. 당연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순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영숙의 말은 민수에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민수는 여전히 이상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식 날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수준과 격을 따지고 싶다면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영숙과 종석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결혼식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던 순이의 마음처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민수야. 순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영숙과 종석은 자신들의 하객들을 맞으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여보, 민수 어머니는 안 오는 것 같네. 영숙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다행이야. 괜히 분위기 깨뜨릴 뻔했는데. 종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거의 다 모인 시점에서 웨딩홀 입구의 검은 세단 몇 대가 나란히 섰어요. 모두 정부 번호판이 달린 공용 차량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저건 뭐지? 정부 차량 같은데?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검은 정장의 위험 있는 모습. 그를 보는 순간 웨딩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하객들이 그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저분은 혹시 대법관 최 판사님 아닌가?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어요. 대법원의 최현우 판사였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웨딩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숙과 종석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분이 왜 여기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번째 차에서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검찰청의 김명숙 부장검사였어요. 그녀 역시 법조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부장검사님도 오셨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법무부 차관, 대법원 사무처장, 그리고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이들 모두 평소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하객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종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어요. 여보, 저분들이 왜 여기에 온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석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마지막 차에서 순이가 내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검은 정장의 진주 목걸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순이는 당당하게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고위 인사들의 행렬에 하객들은 말을 잃었어요. 특히 법조계 인사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이 씨, 최현우 대법관이 반갑게 순이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민수 결혼식이죠. 축하합니다. 그의 따뜻한 인사에 웨딩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과 종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그냥 공무원이 대법관과 이런 관계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숙 부장검사도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이 씨가 없었다면 우리 검찰청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법무부 차관이 순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은 개인적인 자리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법무부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냥 공무원이 이런 인물들과 인맥이 있다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종석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자신이 자랑하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했어요. 지금 순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우리 법조계의 숨은 공신이에요. 최 대법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법무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그런 분이 계셨다니. 영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대법원 사무처장도 순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순희 씨 덕분에 법원과 법무부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순희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이 만들어낸 품이었습니다. 웨딩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시선이 순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자랑하던 하객들조차 순희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민수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순희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공무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인물들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니. 종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법조계 인맥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순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검찰청에서 온박 팀장도 순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민수 씨가 좋은 신부를 만났네요. 순희는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망이 두터우신 분이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놀라워요. 영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웨딩홀이 완전히 조용해진 가운데 순희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품격과 위엄이 느껴졌어요.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이 만들어낸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야. 은주도 순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계속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인물이었구나. 영숙과 종석은 어디에 눈을 둘지 몰라 했어요.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순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3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웨딩홀은 이미 순희의 존재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과 종석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냥 공무원이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라던 순간 웨딩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영숙과 종석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순이는 침착하게 영숙과 종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순이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최현우 대법관이 순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이 씨는 우리 법조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30년 가까이 법무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그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숙 부장검사도 이어서 말했어요. 법무부와 검찰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업무들을 순이 씨가 담당해 주셨어요. 검사들과 판사들 사이에서도 순이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법무부 차관이 영숙과 종석에게 직접 말했어요. 순이 씨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둔 신랑이 부러워요. 그 말에 종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제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하지만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쌓은 신뢰가 있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학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인정해요.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됨이라고 생각해요. 웨딩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종석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얕은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관대함에 영숙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이런 훌륭한 분을 그동안 무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영숙과 종석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순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대법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순이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법조인의 동반자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김 부장검사도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 씨의 도움 없이는 우리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이는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영숙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순이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종석도 깊이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순이 씨를 존경하며 지내겠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객들은 순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었어요. 영숙과 종석은 내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순이가 데려온 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이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와 은주의 결혼식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격조 높게 진행됐어요. 대법관과 부장검사가 참석한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화제였습니다. 하객들은 신랑 어머니인 순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이런 어머니를 둔 신랑이 부러워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최 대법관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순이 씨 같은 훌륭한 분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피로 연 시간에 영숙이 순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딸 결혼식이 더욱 뜻깊어졌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였어요. 앞으로 순이 씨를 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영숙의 말에 순이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서로 도우며 지내요. 종석도 다가와 깊이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순이 씨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순이는 관대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하객들이 순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놀라워요. 순이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이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김 부장검사도 인사했습니다. 순이 씨 덕분에 정말 뜻깊은 결혼식이었어요. 민수 씨와 은주 씨가 행복하길 바라요. 마지막에 순이는 모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축하해 주러 온 동료들께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인사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날 때 모두들 순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오늘 좋은 분을 알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순이는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과 종석은 마지막까지 순이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진정한 힘은 타이틀이나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엄마처럼 성실하게 살아갈게요. 순이는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민수야. 학벌보다 중요한 건 사람됨이야.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며칠 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 씨,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해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순이는 흔쾌히 응했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만남에서 영숙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앞으로는 순이 씨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순이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되죠.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숙과 종석은 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순이도 그들을 이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수와 은주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화목하게 지내니 더욱 좋았습니다. 순이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실함과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년 후 순이는 법무부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대법관, 부장검사, 차관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순이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의 모범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숙과 종석도 참석해서 박수를 쳤어요. 이제는 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순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은 계속해서 순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함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